안녕하십니까. 등산 Q&A 공부방 동원쌤입니다. 지금 이제 수능 국사 대비법, 그러니까 국사가 이게 초등학교 한 5학년 때부터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그 다음에 5학년, 6학년, 중1, 2, 3, 그 다음에 고1, 그 다음에 수능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시험에도 국사를 보는 게 많죠. 그래서 어쨌든 국사 필수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국사를 어떻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준비하는 게 학생들한테 이렇게 부담이 적은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적인 준비 상황이죠. 수능도 나오죠. 자료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방대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학습 부담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키포인트죠. 자, 모의고사에서 국사 시험 난이도 이제 그 전에 쓴 건데요. 예측 가능하니까 이제는 공부의 양을 이제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근데 이제 내신 평가를 할 때 꾸준하게 국사 나오죠. 그래서 국영수가 아니지만 항상 시험을 보는 것이니까 미리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놔야 효율성이 생기죠. 그러니까 학습 부담을 줄이고 가능한 양을 효율적으로 공부시키는 게 문제가 되겠죠. 첫 번째, 처음 공부를 시작하면요, 초등 국사 교과서를 읽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요약된 것만 보게 되면 흐름 자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있으니까 흐름을 잡는 데는 국사 교과서가 최고입니다. 자, 또 20회독 정도를 하면 좋은데요. 20회독을 하는 방법은 첫 번째, 이제 국사를 읽으면서 6카운트로 읽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자, 6카운트로 읽습니다. 6카운트로 읽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전체를 읽되 누구를 중심으로, 언제를 중심으로, 어디서를 중심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이렇게 6카운트로 읽습니다. 근데 이 6카운트로 읽기 전 단계도 있죠. 용어, 모르는 용어를 체크하면서, 모르는 용어를 체크하면서 읽는다. 그죠? 근데 이제 이것도 한 두세 번은 읽어야죠. 3회 정도.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림을 중심으로 읽는다. 그림이나 표만 보면서 쭉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 해서, 그림이나 표를 중심으로 읽는다. 한 2회도. 그럼 6카운트로 읽는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벌써 11번이죠. 그 다음에, 이 그림이나 표에다가 요약하면서 읽는다. 그림이나 표에다가 6카운트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주면서 읽는다. 이거를 정리해주면서 읽는다. 그 다음에 질문을 쓰면서 읽는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죠. 읽으면서 문장이나 이런 데서 질문을 쓰면서 읽는다. 4번, 나라면 또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상상하면서 읽는다. 이런 것까지도. 읽게 되면 11, 12, 13, 14, 15, 15번. 15번인데, 한 번 읽어서는 안 되니까 반복하게 되면 15회에서 20회 정도를 교과서를 정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서술하는 문장 표현하는 방식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 교과서를 읽은 다음에 일정 부분의 흐름을 읽으면 저는 만화를 권합니다. 역사 과정. 한국사 만화가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 흐름을 생각하면서 쭉쭉 여러 번 읽고 그냥 즐기면 됩니다. 만화로. 근데 예를 들어서 근데 문제는 읽을 때는 진짜 한 권짜리가 만화가 있으면 한 권짜리. 그 다음에 두세 권짜리가 있으면 서너 권짜리. 그 다음에 이게 익숙해지면 또 10권짜리가 있으면 10권짜리. 한국사도 여러가지 출판사에서 많이 나왔죠. 10권짜리가. 도서관에서 이걸 시리즈로 계속 반복해서 빌려다 주고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흐름이라는 게 잡힙니다. 여기서 잡힌 흐름이 전체적인 사실들의 흐름이라면, 이거는 이제 구체화된, 추상화된 흐름이라면, 이게 추상화된 흐름이라면, 여기는 구체화된 흐름이 잡히기 시작하죠. 내용의
따라서 그림이 있으니까 구체적 그림이 잡힙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을 이미지화할 수 있고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참 좋습니다. 실예로 들어드리면요, 어떤 학생이 국사 같은 경우는 뭐 35점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갔었는데, 한 권짜리 만화, 세 권짜리 만화, 뭐 5권짜리, 10권짜리 만화를 이렇게 했거든요. 한 달 동안에 빠르게 읽으라고 반복해서. 그랬더니 훌쩍 47점 맞아요. 한 달 만에. 그리고 그만뒀습니다. 저는 만화책만 빌려가지고 수업료 받았죠. 어쨌든 확실히 그 학생이 90분 수업하는 동안에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빠르게 만화책을 읽을 수 있었고, 빠르게 흐름을 잡으니까 전체적인 맥락이 잡히니까 그 외웠던 거, 공부했던 것들이 다 효과를 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요, 3단계에는 똑같이 초등이 있으면 이제 중등 역사 교과서도 여러 번 읽습니다. 그런 식으로 읽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하면서 읽고, 중심 사건을 중심으로 읽고, 사진 자료를 중심으로 읽고, 요약 자료도 읽고, 그쵸? 그러다가 이제 연표를 다운받아서, 그 연표가 뭐 제 카페에 한 15종류는 있는 것 같은데요. 중등 교과서의 사건을 연표에다 체크하면서 읽어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연표를 일어나면 사건의 이유나 변화 과정, 그쵸? 그러니까 보통 탄생, 성장, 융성, 쇠퇴, 소멸 이렇게 되는데, 사건 순서대로 이렇게 어떤 사건이 시작되고 발전하고 융성하고 감해지다가 없어지는 이런 순서에 입각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표들을 읽으면서도, 이 연표를 읽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또 만화책은 읽어줘야죠. 네, 왜? 더 재밌으니까요. 재밌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도 교과서를 읽습니다. 제가 이제 교과서를 중시하는 이유는 흐름 자체를 파악하는 데는 교과서로 빠르게 계속 읽어주는 게, 속도 높이는 연습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전체를 보고 모르는 영어는 매번 나옵니다. 그럼 모르는 영어 해결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어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수준 가면 이제 암기까지 해야 되니까 요점 정리를 다운받아서, 그죠? 빈칸용도 있거든요, 제 카페. 그 내용을 채워가면서, 읽어가면서 암기해야 될 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그 기본적인 교과서를 보는 게 기본 과정이라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심화 과정으로는 이렇게 이 주제별 흐름도나 주제 테마별 흐름도를 중심으로, 이게 이제 종으로 공부를 했다면요, 이제 횡으로 공부를 해야겠죠. 이게 종인가요? 횡, 종. 이게 어쨌든 종횡무진 공부해야 되니까 주제별 흐름, 그러니까 각 시대별 토지대도를 공부를 따로따로 했다면, 시기로 중학교 때까지는,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횡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경제의 토지대도를 중심으로 이해하거나 정치제도를 비교하거나. 근데 여기 이제 정리된 표도 다 있습니다. 너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공부한 다음에 플러스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이렇게. 역사부도나 아니면 지리부도, 아니면 유물사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또 같이 공부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사 능력 시험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사진을 중심으로, 자료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출제하니까 기본적으로 사진이나 자료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만화책을 보기도 하지만 역사 관련 책들, 만화책들, 아니면 역사 관련 책들을 많이 독서를 하는 학생은 굉장히 부담이 적어지겠죠. 이 독서를 언제 하면 좋냐? 역사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한 5, 6학년 때 집중적으로 읽어주셔서 5, 6학년을 끝나고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을 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을요. 자, 그런 다음에는 어쨌든 이건 이제 흐름만 정리한 것이고요. 기출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기출문제를 풀고 오답을 정리한 다음에 이제 핵심 요약된 것 하나 구해서요. 핵심 요약본을 구해서 이 핵심 요약본에다가 본인이 다량으로 푸는 문제에 틀린 것들을 다 체크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의 학습 방향도 알아야 되고, 그쵸? 이렇게 핵심 요약된 것, 다 틀린 것들을 모아놓으면 나중에 이제 내신을 볼 때 그 분야만 집중적으로 파서 추가로 정리,
내신용 정리만 추가로 하게 되면 충분히 흐름도 알고 내용도 알게 되니까 부담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자, 이렇게 내신 준비와 흐름 준비를 한 다음에는 이제 한국사나 혹은 역사의 통사를 이해할 수 있는 책자들로 이제 통독하면서 흐름만 잊지 않으면 좋습니다. 가끔가다. 그래서 전체를 일정 구간으로 나눠서 일정 구간을 피드백해가지고 이렇게 반복해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나쁜 게 아니고요. 이 과정에서 이 흐름을 잊지 않는 과정에서 유튜브에 보면 동영상으로 8강에 끝내는 역삼국사 아니면 특정 파트, 내가 힘들어하는 파트에 대한 동영상들 아니면 교육방송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요점 정리 중심으로 굉장히 잘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료 동영상을 가끔가다 잃어버릴 만할 때 반복 시청을 하고 이 시청할 때 이렇게 핵심 요약 노트가 있다면 되게 편하겠죠. 거기다가 추가로 내가 더 알거나 알고 싶은 거를 체크를 할 수가 있고 자기 수준에 맞는 동영상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교과서를 이제 검증을 통한 교과서를 보고 자, 오답이 발생하는 부분을 교과서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교과서에서. 그러자면 논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잡아줘야 되니까요. 이렇게 요점 정리가 이제 누적돼가지고 요점, 요약, 핵심 노트가 나만의 노트가 거의 다 끝나가죠. 나만의 노트가 끝나게 되면 이거 플러스 이것만 하면 안 되고요. 플러스 연표에다가 정리해야 됩니다. 연표, 상세한 연표에다가. 그래서 이 요약된 노트가 내용 중심이라면 이거는 흐름 중심이 확실히 비교가 되니까 이 연표를 하나를 구하셔갖고 연표에다가 이 요약된 부분에 틀린 것들을 이제 체크하는 시간을 갖고요. 거기다가 틀린 부분을 사이사이에 횟수만큼을 발열 정자로 해서 표시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준비가 되면 이제 한국사 검증 시험 책자를 봐서 빠르게 시험을 보고 본다든가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국사를 공부한 방학 동안에 공부하는 시간을 한 번쯤은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 수준으로 올려놔야 전체적인 흐름이 탄탄하게 되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최하점을 넘어가는 그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암기 노트나 연표에 정리하는 것으로 요약 점검사항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역사를 공부하다가요, 이제 부수적인 테마별로 공부하다 보면 이제 부수적 역사 책자들을 읽게 되는데요. 이런 부수적 역사 책자를 읽으면서 그제서야 이제 역사의 관점이 생기고 서술 방식도 비교해보게 되고 스스로 맞는 가치관에 따라서 역사를 인식하는 방법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리하자면요. 제가 알려드리는 역사 공부의 팁은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자, 교과서는 20회 이상 반복해라 라는 점하고요. 두 번째는 역사 만화를 활용해라 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역사 만화 정도로. 자, 세 번째는 동영상으로 흐름을 잊지 않게 빠른 배속으로 시청하기를 바란다 라는 것이고, 네 번째로 방학 동안에 집중해서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에 도전해라 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로 이런 걸 통해서 끝내지 말고 역사의 관점을 세워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왜 역사를 왜 공부하는지 그럼 잠깐 볼까요? 자, 가난한 사람들은 현재를 먹고 살기 때문에 현재가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보통 사람들은 지금 아끼고 잘 모아서 미래를 잘 살고 싶기 때문에 미래를 중시합니다. 그렇지만 부나나 부자는 현재도 먹고 살 수 있고 미래도 보장이 되어 있는데 과거를 공부해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대비합니다. 자, 이에치카야는 현재에서 과거를 본다고 했습니다. 역사 책을 읽고. 그래서 현재에 나와 미래의 사건이나 역사가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입니다. 뭐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사를 공부하든지 세계인으로서 세계사를 공부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시면서 특히 만화에 대한 효용들을 너무 간과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동영상으로 공짜로 볼 수 있는 동영상들을 간간히 시청할 수 있는 계획을 짜주시고, 이렇게 한국사의 관점을 세우고 역사의 관점을 세우기 전 단계에서 교과서는 굉장히 중요한 구실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